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간은 핵심 쟁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42번 유형입니다. 용어정의에 나왔네요. 용어정의는 매년 기출되는 문제죠.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 사업은 어디서 하죠? 달동네죠.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을 거주하고 정비 기반설이 극히 열악합니다. 노후하고 불량한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여기까지 문장 하나. 또는 여러분 이것 들어보셨죠?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이 포기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 재건축구역, 정비구역 해제 사업이 포기가 됐어요. 거기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설과 공동이용설을 시장 구조가 다 확충을 해줘요.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사업이 포기되니까 그 동네를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장님이 정비기반설, 공동이용설을 확충을 해주고 주거환경은 여러분 스스로 보전, 정비, 개량 이걸 자력 개량 방식 그럽니다. 무슨 방식이요? 자력 개량 방식.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이렇게 정비기반설이 극히 열악한 달동네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재개발, 재건축이 포기되는 동네에서 정비기반설, 공동이용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사업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고 두 번째 재개발 사업은 정비기반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이렇게 문장 하나 열악 나왔죠? 또 있어요? 상업적이나 공업적에서 도시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게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공상열 재개발 이렇게 읽으세요. 공업지역, 상업지역, 재개발, 열악, 공상열 재개발 이렇게 알아두시고 재건축입니다. 정비기반설이 양호하죠. 노후 불량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은 양호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건축 사업은 양호한 무엇을 대상으로 한다고요? 공동주택. 재건축입니다. 양호한 공동주택. 그러면 정비기반설의 상태만 가지고 극히 열악 그러면 뭐예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열악 그러면요 재개발, 양호 그러면요 재건축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 노후 불량한 건축물입니다. 노후 불량한 건축물은 내 집이려니 하고 읽어서 기분이 나쁘면 노후 불량한 건축물입니다.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더라.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있더라. 내진 성능이 확보가 안 됐더라. 이러면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에요. 그냥 내 집이려니 하고 읽어서 기분이 나쁘면 노후 불량한 건축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입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준공된 후 몇 년? 20년에서 30년. 미관 두자 20년, 노후화 세자 30년. 준공된 후 20년에서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노후 불량한 건축물. 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 20년에서 몇 년이요? 30년. 보수 보강비하고요. 보수 보강비와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 신축비를 비교하니까 보수 보강비가 신축비보다 현재 클 걸로 예상돼요. 준공을 기준해서 40년까지 사용해서 보수 보강에 드는 비용이 신축비보다 클 걸로 예상되더라. 보수 보강 몇 자요? 4자 몇 년? 40년. 미관 노후화 20년에서 30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5번은 공동이용시설입니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놀마공 그럽니다.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놀마공, 구판장, 세탁장, 타가소, 판탁탁,
어린이집, 경로당, 화장실, 수도. 자꾸 읽으면서 암기하세요. 공동이용설은 놀마공, 판탁탁, 어린이집, 경로당, 화장실, 수도. 수도는 여기 공동이용시설입니다. 상하 수도는요, 정비 기반시설입니다. 상하 수도는 정비 기반시설. 거기까지 점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3번 안전진단입니다. 자,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에서 정비객 수립식이와 도래한 때 진행하는 게 안전진단입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에서만 합니다. 자, 정비객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안전 실시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자, 몇 분의 몇 이상의 동의로 요청했죠? 10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하는 법령에 따른 자, 안전등급이 D등급이나 E등급이면 안전한 대상에서 D2등급이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에서 D등급이나 E등급이면 안전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자, 천재지변이면 당연히 안전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구조 안전상 사용 금지가 필요하면 제외합니다. 노후 불량한 건축물을 충족했습니다. 자, 나머지 잔여 건축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세불량은요, 이 동네에서 여기가 재건축구역이 되는데 불가피하게 이 진입도로가 정비구역에 편입됐습니다. 진입도로 부지 위에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입안권자가 인정하는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자, 이걸 자세불량 안전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더라. 자, 진입도로 부지 위에는 건축물이에요. 어디 위에 있다고요? 진입도로. 왜 하필이면 도로 부지 위에 짝다리 짓고 서 있냐고요? 그러니까 진입도로 부지에 있는 건축물 자세불량. 입안권자가 인정하면 안전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사용금지, 잔여 건축물, 자세불량, D등급, D등급, E등급. 그러면 안전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번 정비계 입안권자는 안전한 신청이 있으면 자, 그로부터 30일 내에 안전한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알겠어요? 자, 여기 30일 내 실시가 아니고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뭐라고요? 통보. 자, 정비계 입안권자는 안전한 신청이 있으면 30일 이내 안전한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세요. 30일 내에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4번 시도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자, 국토안전관리원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맡을 수 있다. 의뢰.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맡을 수 있다. 의뢰할 수 있다.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시도사는 적정성 검토 결과 이렇게 의뢰했는데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됐어요. 정비객 입안권자의 정비객 입안 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입안권자에게 정비객 입안 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죠. 옛날에는 시도의사가 직접 취소해야 한다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뭐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됐네요. 직접 취소하는 게 아니고. 자, 안전진단에 대해서 정리해 두시고요. 자, 정비기본계획, 정비구역 나오네요. 자, 정비기본계획 나오고, 그럼 순서가, 자, 정비기본계획이 나오고, 정비계획이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구역으로 넘어오는 과정이죠. 이때 정비기본계획은 재개발, 재건축, 예정구역을 정하는 거예요. 예정구역. 여기가 특징이 5장이 수립하죠. 그러니까 5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이 수립하고 군수는 수립권자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비계획은 입안권자가 시장, 군수 등이 입안하는 거고, 정비구역은요, 육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 군수가 수립합니다. 여기는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돼 있죠. 이렇게 입안권자. 이때 자, 정비기본계획은 재개발 예정구역이면 여기는 재개발계획이죠. 여기는 재개발구역이고, 재건축 예정구역, 재건축계획, 재건축구역, 이렇게 단어 의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네. 자, 기본계획 구역, 구역이 나와야 조합이 나오죠. 조합이 나오면 그 다음 순서가 사관이죠. 사업 시행계획, 그 다음에요 관리 처분 계획, 이렇게 사업 시행계획, 관리 처분 계획, 사관하고 처리되는 거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정비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그랬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이 수립하지 군수는 수립하지 않습니다. 10년 단위로 수립하고요. 5년마다 재검토입니다.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가 아니시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가 아니시, 도지사가 너 수립하지 마 그러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14일 이상 주민 공람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반영하여야 한다 되고요. 자, 여기 두 개를 구별해야 되는 게, 정비 기본계획은 14일 이상 공람이잖아요. 자, 이제 정비계획입니다. 정비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구별하는데, 자, 정비계획은 특징이 주민 설명이라는 거죠. 정비계획을 위반하려면 주민에게 서면 통보하고 주민 설명회 여기만 나와. 그 다음에 공람기한이 며칠? 30일 이상 주민 공람입니다. 세입자 포함해서. 공청이 아니고 주민 설명회, 요 둘의 차이점. 정비 기본계획은 14일 이상 주민 공람이고, 여기는요 30일 이상 공람입니다. 그 다음에 정비계획만 나오는 게 뭐죠? 주민 설명회. 여기 정비 기본계획에다가 이렇게 주민 설명회 하고 문제를 내면 또 틀리고 올 거란 거죠. 여기는 14일 이상 주민 공람, 여기는 주민 설명회, 그 다음에 공람 30일, 세입자 포함해서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관상용 중목의 임식제는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네, 그것을 어디다 보면요, 경작제 임식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작제 임식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네요.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제는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다 보면요, 경작지, 그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네요. 자,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건축물은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면 되죠.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안전조치입니다. 조금만 조심할게요. 자, 재해, 복구,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입니다. 재해복구 재난수습은 응급조치는 먼저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자, 국토계획법에서는 재해복구 재난수습은 응급조치를, 자, 선조치후신고 1개월 이내 신고됐어요. 이것도 맞는 문장. 허가받지 아니한다도 맞는 문장. 이렇게 맞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법과 도시정비법은 1개월 이내 신고한다, 이런 문장이 없어요. 허가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국토계획법에서는 1개월에 신고도 맞는 문장, 허가받지 않아도 맞는 문장이죠. 신고니까 허가 안 받는 거 맞잖아요. 그러나 도시개발법과 도시정비법에서는 1개월에 신고하면 틀린 문장, 허가받지 아니한다 해야 맞는 문장.
또 재해복구 재난수술변 응급조치가 좀 이렇게 특이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기출숫자 보시면 정비 기본방침, 정비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합니다. 그리고 둘 다 5년마다 재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비 기본방침, 정비 기본계획 10년 단위 수립, 5년마다 재검토. 자, 정비계획 입안 제한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않더랍니다. 아니면 자, 수립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더랍니다. 그러면 입안 제한할 수 있다. 또 얼마 이상의 동의요?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변경을 요청하면 자, 이렇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청합니다. 자,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때도 입안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해주세요, 공공재건축 해주세요 라고 입안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 특히 정비계획 변경을 요청할 때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네요. 제한하면 반영 통보 며칠? 60일. 자, 며칠 연장? 30일 연장. 60일 플러스 30일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기득권 보호입니다. 자,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나 시가와 조정구역은 이미 착수했다. 3개월 내 신고하고 개속할 수 있고, 정비구역과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구역이죠. 얘는 30일 내 신고입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과 시가와 조정구역은 3개월 내 신고. 개발구역, 정비구역은 30일 내 신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비구역 해제 의무, 해제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 요거 좀 기억할까요? 정비구역이 재개발구역, 재건축구역이 해제가 이렇게 나오나요? 해제해야 한다. 의무. 해제할 수 있다. 재량. 자, 해제할 수 있다. 해야 한다는데, 해제해야 한다가 시험 문제죠? 해제해야 한다는요, 이렇게 몇 년 내 일을 안 하면 해제해야 한다. 이렇게 됐어요. 추진위원회 보이면 2년, 안 보이면 3년, 2-3이면요, 5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면 5년. 추진위원회 보이면 2년, 안 보이면 3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면 5년. 내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하지 않더라. 그러면 정비구역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어요. 2년, 3년, 5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해제해야 한다와 해제할 수 있다. 자, 해제할 수 있다는 판단의 여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과도한 부담이 예상됩니다. 주의사항은 뭐니까 도저히 목적 달성 못할 것 같습니다. 30% 이상의 동의로 해제를 요청합니다. 자력계량 방식입니다. 주관계산에서 10년 플러스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2분의 1에서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동의가 필요합니다. 과반수 동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푸는가 볼까요? 해제해야 한다는 이렇게 몇 년 그러면 해제해야 한다. 해제할 수 있다는요? 자,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더라. 목적 따서 못하더라. 그러면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0% 과반수, 2분에서 3분의 2 과반수 이렇게 동의 요건이 나오면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동의 요건이 나오면 해제할 수 있다. 무슨 말 이해됐나요? 예. 자, 그것도 요령이죠. 객관식은 기술이잖아요. 추진위원회 보이면 2년, 추진이 안 보이면 3년, 토지 소유자가 시행하면 5년. 토지 소유자가 시행한 것은 재개발 사업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20인 미만일 때 나오는 겁니다. 알아두시고. 자, 5번 정비구역 해제할 수 있다.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목적 달성 못할 것 같으면 해제할 수 있고요. 30% 이상의 동의로 요청하면 해제할 수 있죠. 주관계획사업에서 자력개발 방식 10년 플러스 과반수 동의입니다. 추진의 구성,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자, 시도 서류를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로 해제를 요청할 때 추진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에서 동의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정비구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정비구를 해제할 수 있다. 이건 해제할 수 있다. 자, 한 문제 특히 4번 정비구 해제해야 한다. 정비구 해제해야 한다. 추진해 보이면 2년, 안 보이면 3년. 동의 소유자가 시행하면 5년. 해제할 수 있다.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면 해제할 수 있다. 목적 달성 못하면 해제할 수 있다. 동의 나오면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요.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자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해제 의무기한 도래하기 전에 자 30% 동의로 요청했네요. 그때 해제 의무기간을 2년 범위에서 연장하여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30% 이상의 동의로 해제 의무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해제 의무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연장을 요청한 경우는 해제 의무기간을 2년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0% 이상의 동의로 의무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2년, 3년, 5년이 도래하기 전에 연장을 요청하면 2년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장 몇 년이 된단 말이에요? 2년. 몇 프로 이상 요청하면 30%. 이렇게. 대신 해제 의무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연장해야 됩니다. 자, 정비사업 시행 방법입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거환경이죠. 주거환경 사업은 환지 방식이 되고요. 자력 계량 방식이 되고 수용 방식이 되고요. 혼용도 되고요. 관리 처분계획 방식도 됩니다. 대신 오피스텔 공급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환지되고요. 자력, 수용, 혼용 안 되고 관리 처분 방식이 되는 거고. 자, 이제 재건축은요. 절대 환지하고 안 친하죠. 뭐만 되죠? 관리 처분계획 방식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이렇게 읽으면 될까요? 환자 수용해서 혼용, 짬뽕 먹이면서 관리하는 방식. 이게 다 되잖아요. 네? 그럼 주거환경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정비개발설 및 공동이용소를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동의 소유자가 스스로 보전, 정비, 개량, 자력, 개량 방식 가능하죠? 환지 방식, 자력 개량 방식, 수용 방식, 혼용 방식, 관리 처분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자, 재개발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에서 인가받은 관리 처분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설 공급하거나 또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재개발은 자, 이렇게 관리 처분에 따라 건설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3번 재건축 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설, 복리설, 무엇을 오피스텔 건설 공급하죠. 재건축은 환지하고 안 친해요. 그때 재건축 사업에서 오피스텔 건설 공급한 것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30%까지, 오피스텔은 몇 프로까지요? 30%까지 건설하여 공급할 때 가능합니다. 그때 그 토지는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만 됩니다. 그래서 자, 재건축할 때 상준이는 오삼 불고기를 좋아했어요. 재건축할 때 상업적, 준주거적, 상준이는 오삼 불고기를 좋아했습니다. 상준이는 뭘 좋아했다고요? 오삼 불고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5번째,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공급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급하는 게 다 되는 것은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입니다. 자, 재건축 사업은 절대 뭐하고 안 친해? 환지하고 안 친해요. 그리고 사업 시행 방법 한 문제 논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관리 처분계에 따라 공급하지 사업 시행 계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오피스텔 공급 안 됩니다. 여기까지. 자, 시행자입니다. 시행자. 자, 환지 방식, 수용 방식, 관리 처분 계획 방식입니다. 이제 주거환경 사업에서 환지나 수용이나 관리 처분 방식, 전면 철거 방식일 때, 자, 시장 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장 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요. 이때 시장 군수가 직접 시행할 때 또는 LH공사 등을 지정해서 사업할 때 토지 등 소유자의 얼마 이상의 동의죠? 3분의 2.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의 과반수 동의입니다. 자, 요 3분의 동의는 신속시행. 요 과반수 동의는요, 약자 보호 규정이죠. 자, 3분의 2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다만,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얼마 이하이면 2분의 1 이하입니다.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이면 세입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거환경사업은 달동네는 세입자 수가 8, 90%, 세입자가 8, 90%잖아요. 근데 세입자 수가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더라, 50% 이하더라, 먹고 살만 하다,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천재지변이면 아예 동의 안 받습니다. 동의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면 동의 없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소유자의 얼마 이상의 동의요? 3분의 2. 세입자 얼마요? 과반수. 세입자 세대수가 동의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면 요 과반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천재지변이면요, 동의 전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나 조합은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시장군수, 주택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공동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이때 재개발은 신탁업자나 한국부동산원, 신한은행이 대출해 줍니다. 재건축은 신탁업자나 한국부동산원이 절대 사업에 개입하지 못합니다. 차이점. 재개발은 자, 누가 가능해요? 신탁업자나 한국부동산원도 공동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 신탁업자와 한국부동산원, 자, 신한은행이죠. 얘들이 재건축에는 개입을 못하고 재개발에는 개입할 수 있다. 공동시행자로. 자, 그 다음에 3번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조합 없이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개발 사업을 토지 소유자가 직접 할 때 자기들 직접 할 수도 있고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시장군수, 주택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한국부동산원과 공동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4번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받은 후에 자, 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에 따라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받은 후에 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건 이제 아무 말도 없지만 조합원수가 100명을 초과할 때 이야기죠. 조합원수가 100명 이하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더라. 이때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시행자와 시공자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건물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자와 시공자 사이에 가장 많은 분쟁이 자, 요 철거 문제입니다. 그래서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네요. 옛날에는 포함할 수 있다 했죠. 분쟁이 너무 많으니까 국가가 원래 계약 내용에는 개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분쟁이 심하니까 야, 니들 계약 체결할 때 철거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용을 계약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의무정으로 만들어 놓은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죠.